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전반에 투자 아이디어 챙겨보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자동차 담당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연말이 다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자동차주 사실 좀 작년에 화려했던 상승에 비해서는 좀 뭐 부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배경 한번 뭐 총평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총평을 드리자면은 올해 예상보다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연초에는 작년에 좀 코로나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판매가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을 했었지만 중간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도 코로나 제약서 내는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부진한 국가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글로벌 수요가 둔화가 됐고 그 부분이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된 뉴스나 내용은 이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서 네. 그래도 이제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갖는 게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암초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흔히들 이제 자동차를 사실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할부 프로그램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어떤 그 금융적인 그러니까 완화 조건이 조금은 이제 덜하지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갈 거고 그러다 네. 보면은 안 그래도 이제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팔리지 않던 자동차가 팔리기 시작하면 경쟁 구도가 뭐 인센티브라든지 네. 아니면 MS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판관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먼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 심리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판매 조건들이 위축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긴 할 텐데 네. 아무래도 내년도 최소 중순 정도는 돼야지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하반기 정도로 가서는 좀 우려 요인으로 정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를 지금 바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지금 병목이 걸려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금 소비를 드라이브 하는 것도 보면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차를 구매를 미뤄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연 수요, 이제 대기 수요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산이 정상화 된다 하더라도 최소 내년도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생산해야지만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차적으로 생산이 원활하게 되면서 그런 대기 수요들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가격 조건들이나 경쟁 환경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이 정상화돼서 경쟁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국면까지 걱정하기에는 약간 이른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자동차 자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부터가 우선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야지 있습니다. 경쟁을 하지 사실 생산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요.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일단은 만들면 팔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걱정하기엔 좀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자동차가 단순히 우리가 내연기관의 어떤 중심의 비이클만 만드는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는 좀 가장 많이 이제 혁신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이 모빌리티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네. 현대차한테 주문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북미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MS를 늘려가는 것도 많지만 주가, 흔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려면 이제 성장 산업에 어떻게 전략을 갖고 갈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년을 바라보는 현대차, 그러면 전기차, 수소차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거부터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내년도 예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들어서 글로벌 OEM들이 굉장히 강하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렇죠. 그거를 1년에 한 번만 이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목표치를 좀 상향을 하고 그리고 신규 모델들을 공개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가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어제도 보면 이제 토요타가 2030년도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주가가 이제 오른 모습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는 사실 연초 이후로 특별한 이제 이벤트가 없었는데 내년도 연초가 되면은 다시 한번 미래차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 타겟들을 올리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1월 달이나 2월 달 정도 연초 시점이 유력할 것 같은데 뭐 그 시점에는 다시 한번 경쟁력이 좀 재평가되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전략으로 보자면은 현대차랑 기아차가 이제 EGMP라고 하는 어떤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를 한 이후로 상품성이 좀 올라왔죠. 상품성이 올라오면서 그 올라간 상품성을 다양한 라인업을 확보를 함으로써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을 앞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은 뭐 이제는 기존에는 이제는 중형이나 뭐 소형 사이즈 되는 세단하고 SUV 뭐 1종에서 2종 정도 가져갔다면은 거기서도 이제 대형 SUV 그리고 뭐 이제 전기 밴 같은 것도 출시가 될 거고요. 뭐 프리미엄 라인업까지 점점 더 확장을 하면서 더 이제 타겟층을 넓혀 나가는 뭐 그런 전략들이 내년도, 뭐 내후년도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전기차를 이제 EGMP라든지 미국에서의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면은 이제 현대차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싼데라는 이제 콜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는 또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뿐만이 아니고 뭐 리비안이라든지 새로운 전기차 이제 제조업체들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요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그렇다면 또 이 가격이나 경쟁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격들을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도 나쁘지 않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좀 코스트 플레이어 측면에서 약간 이제 좀 가격이 특히 미국 시장 이런 데서는 좀 낮게 좀 경쟁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가격 경쟁이라는 게 사실 원가 경쟁력이거든요. 그렇죠. 원가 경쟁력이 나오면서 이제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이제 리비안이나 뭐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지금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워낙 투입하고 있는 자원들도 많고 생산 대수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밸류 체인도 지금 막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테슬라가 가장 유리한 입지에 있겠지만 네. 기존의 OEM들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측면에서의 가격 경쟁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생각보다 이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가격 경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뭐 생산하기만 하면 다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 우려도 높지 않다. 그리고 코스트 이점은 오히려 기존 OEM들이 잘 해왔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신생 업체들이 오히려 그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볼륨이 확대된다고 하면은 이제 현대차처럼 원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만들기만 하면 그렇죠. 제조는 무조건 볼륨이 나와야지만 그렇죠. 원가 경쟁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최근에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 정책을 좀 바꿨더라고요. 이게 현대차한테는 좋은 뉴스라고 봐야 되나요? 뭐 보조금 상한액에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어떤 차량 가격을 500만 원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가야지만 보조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50%를 받기 위해서는 9천만 원은 넘지 않으면 되는데 그래도 8,500만 원까지로 이제 500만 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수입 고가 어떤 외제 EV 같은 경우가 불리하고 국내 메이커들이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정부에서 캡을 씌워버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들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뭐 9천만 원 팔 거를 이제 8,500만 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격 경쟁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완성차 입장에서는 아주 뭐 수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근데 이제 이거를 내리면서 정부 정책은 캡은 내리되 보조금을 받는 대수를 늘려가지고 볼륨을 늘리겠다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이제 보조금을 받는 대수가 늘어나면서 시장 파이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오히려 더 플러스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완성차가 저렇게 되면은 가격 인하 경쟁을 하면 부품 업체들한테는 뭐 빠르게 CR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Q 그로스가 늘어나는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내년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예산이 거의 한 50% 이상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당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받는 대수를 2배 이상 증가를 늘리니까. 시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올해 보게 되면은 전기차 판매를 했었을 때 사실 상반기 중에 다 팔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목표치가 10만 대다. 네. 그러면은 예약이 10만 대 이상이 상반기 중에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차를 못 사는 거죠.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요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젠 뭐 20만 대 지금 목표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팔리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는 올해 대비해서 또 큰 폭으로 볼륨이 늘어나는 뭐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일단 만들 수 있는 환경만 되면 좋다. 이렇게 가니까 어쩌면 내년에는 무조건 이제 외형이 증가하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한편 또 좀 연장선상인 게 현대차가 최근에 약간 세대 교체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국내 자동차 업종에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젠 인사 시즌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세대 교체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뭐 아무래도 앞으로의 미래차 전략을 더 강화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뭐 수소차라든지 뭐 UAM 아니면 자율주행, 뭐 요즘엔 로보틱스 쪽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네. 뭐 이런 사업부들 쪽으로 많이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것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 인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좀 미래차 전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그리고 뭐 실행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런 것보다는 또 이제 내년도에 있을 어떤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이 더 주가에는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약간 내년을 그리는 미래 청사진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네. 2022년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 전체적인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아쉬웠던 게 생산이 너무 안 됐습니다. 생산이 그렇죠. 너무 안 돼가지고 판매보다 생산이 굉장히 적으면서 재고가 이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고 부품사들이 그 와중에 이제 원가 부담을 좀 많이 지는 좀 힘든 한 해가 됐었는데 네. 내년도에는 이제 생산이 판매보다 많은 재고 확충 사이클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힘들었던 부품사들이 내년에는 좀 길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기차 뭐 이런 신차 모멘텀도 올해 뭐 글로벌리 워낙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된 지역이 많아서 다 스케줄들이 많이 이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차들이 올해 이제 빚을 못 받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신차 효과들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에서 빚을 볼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도 내년에 더 모멘텀이 강화될 걸로 보고 있어서 네. 일단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부품사들 내년도에 또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뭐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FSD 오픈 베타 테스터 확대를 한 이후로 이제 좀 잠잠한데 내년도가 되면 또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야, 뭐 네. 포드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했었던 아르고 AI 같은 경우를 내년도에 IPO를 하겠다라는 또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쪽도 이제 모멘텀이 내년에 붙을 걸로 보고 있어서 내년에도 이런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이 또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이벤트가 많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사실 자동차가 이제 어떤 혁신을 하는 아이템으로 새롭게 변해가는데 오히려 그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좀 힘들었지만 내년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시기에 뭐 완성차, 부품주 아니면 탑픽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한번 제시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네. 일단은 지금 생산이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10월, 11월, 12월 들어가면서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좀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네. 확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산이 조금 안 되고 있어서 부품사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리스키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완성차를 단기적으로는 선호를 하는데 네. 하지만 길게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리스타킹 사이클이 내년도에 올 거고 그리고 신차 판매도 확 늘면은 신차 효과가 또 부품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길게 보면은 전장 부품사인 만도나 현대모비스를 좋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현대차를 이제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만도, 뭐 모비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2022년은 그래도 뭔가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거기다가 모빌리티 혁명까지 자동차에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 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담당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